편하게 계좌개서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저희 가락동 365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전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농산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가락동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은요, 가락동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이라고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네, 가락동에서 들려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대표 과일 하면은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중에서 안동 사과가 아주 제대로 호재를 만난 듯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1999년이죠. 안동에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왕께서는요. 안동의 농산물과 더불어서 안동 사과에 아주 많은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1999년이면요. 저희가 Y2K를 걱정했던 2000년이 되기 전에 무려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좀 어떻게 좀 호재가 되고 있나요? 네, 20년 전 얘기하니까 그 당시 나경철 아나운서와 제가 한 4살 때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젊으니까요. 네.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안동에서는요. 여왕이 방문한 지 올해가 바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20주년의 해를 좀 기념하고자 안동 사과에 에이프릴이라는 브랜드를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안동 농협의 한 경매사가요. 이럴 때 우리 여왕에게 좀 편지를 보내자 해서 당신을 위해서 에이프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이 사과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여왕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답장이 왔나요?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맞죠. 왔어.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그 사과를 열심히 키워낸 농민의 마음과 그리고 안동 사과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경매사의 그 정성에 여왕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8일이죠. 마침 여왕의 생일이 있었고요. 그 생일 파티에 바로 안동 사과 에이프를 좀 직접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그 편지를 보냈던 경매사가요. 바로 엄선된 안동 사과 무려 500kg을 싣고서 영국으로 바로 날아갔고요. 또 생일 파티 때 아주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는 여왕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말을 제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마도 그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냈던 경매사의 이야기가 가락동에 아주 길이길이 전설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동 사과를 좀 널리 알리고자 여왕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그 경매사님에게 박수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시점에서 정말 안동 사과가 제대로 된 호재가 되려면요, 안동 사과를 그저 그냥 영국 여왕이 맛있게 먹었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왕이 반할 정도로 맛있는 사과,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세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안동 사과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답한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호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아니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소식 들으면 한번 나도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게 저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한번 저희도 먹어볼까 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안동농협의 경매사분이라고 했나요? 편지 보내신 네. 분이. 그분도 꼭 만나 뵙고 싶네요. 네, 뭐 다 같이 우리 셋이 뭐 애플 사과 한번 맛보러 가자고요. 더불어서 여왕에게 편지를 직접 보냈던 그 안동 녹염의 경매사님 가락동 365에 직접 이 자리 한번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라면요, 와 인터뷰도 굉장히 좀 잘하실 것 같거든요. 자, 저는요 가락동에서 전해오는 따끈따끈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경매 상황 좀 잠시 후에 경매 상황 또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 사과에 대한 좋은 소식 저희가 오프닝부터 전해드려서 참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즘 지자체에서는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도청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농업 6차 산업팀장 서지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행한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법인에는 젊은 신규 인력을 유입시켜서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에 지원한 분들도 아마 많고 또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나요? 네, 이번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서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총 39명의 청년들이 본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들 중에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전공이 완전히 다른 자동차학과, 호텔 경영학과,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분들도 농업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자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우리 예비 청년 농부들은 총 16명으로서 나이는 18세에서 37세로 평균 26세 정도이며 과수, 특작, 화훼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선발된 청년 농부들은 어디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총 9개 시군 12개 법인에서 청년 농부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한 농업법인들을 살펴보면 주요 작물이 과수의 생산, 유통 관련 법인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도가 과수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채소류, 표고버섯 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농부들이 2년 동안 이곳에서 실무를 익히고 농업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각 법인 대표님들은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현장 실습 교육자, 귀농교육 멘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예비 청년 농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업 기술이나 유통 같은 이 농업 업무 전반적으로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들은 5월 말부터 법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앞으로 2년간 생산 실무와 기획, 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힘으로써 이후에 본인이 농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도 법인에서 정규 직원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고 본인만의 사업 구상으로 창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농촌으로 좀 청년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청년과 법인의 매칭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법인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청년이 법인에 취업하고 싶어야 하는 거고 법인 또한 법인에서 고용하고 싶은 청년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호 정보 교환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현장 투어를 실시했었고요. 그 결과를 근거로 청년과 법인의 상호 우선순위를 배정했기 때문에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통해서 아마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일까요? 요즘 청년 실업률과 농촌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또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농촌이 사라져가는 농촌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라져가는 농촌이 아닌 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 2기를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6월 하반기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 하반기에 2기를 모집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이번에 지원하지 못한 분들은 6월 하반기에 다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가 좀 잘 정착이 돼서 이 농촌에 좀 활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가락동 365 오늘부터 지금부터 좀 힘차게 다시 달려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애호박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147톤, 과일과채 2,464톤, 일반 채소 5,231톤 들어왔습니다. 총 8,843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394톤 줄었습니다. 무는 521톤 반입됐네요. 네, 어제 597.3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은 한 76톤 정도 준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유가 9,800원, 최고가는 1,600원, 최저가는 9,3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9,732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68원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6월 5일 1,300원이었다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6월 7일 11,5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약간 시세가 빠지면서 오늘 가격은 1,6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도 보시죠. 382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519.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38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쌈배추 8kg 상품 기준 평유가 9,446원입니다. 최고가 13,5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8,100원대였는데 역시나 시세는 올랐습니다. 1,287원 더 상승했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7일이 9,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이 가격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어제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은 13,500원입니다. 네, 고구마입니다. 93.5톤 정도 들어왔네요. 71톤, 어제 들어온 물량이었는데 어제보다는 한 22.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박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082원, 최고가 33,5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4,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보다 오늘 떨어졌네요. 8,834원 하락하면서 26,000원대 형성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등하락을 좀 반복하는 기간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46,5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 33,500원에 거래됐네요.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시죠. 17.3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23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5.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800원, 최고가 만원, 최저가는 8,2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8,826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제보다는 26원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 중에 초반을 보면 5월 13일 때부터 5월 18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5월 18일 때 반짝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5월 23일 이후부터는 올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8,800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은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쑥갓 지금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네요. 1,300원에 낙찰됐고요. 이천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7,8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볼 품목은 케일입니다. 7.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7.9톤, 한 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뭐 크게 물량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0.4톤 정도 줄었습니다. 케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333원, 최고가 7,300원, 최저가는 5,3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7,680원이었고 오늘 평균가는 6,333원입니다. 어제보다 1,347원 떨어졌네요. 자,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23일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13일부터 23일 전까지 올해 시세 높죠. 그리고 5월 23일부터 올해 시세 계속해서 상승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하락하는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동안에서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7,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여주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5,49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1.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를 보면 한 0.4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38원입니다. 최고가 17,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5,913원, 오늘은 16,638원입니다. 어제보다 725원 더 올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는 17,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5월 13일부터 27일 전까지는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죠. 올해 시세가 더 낮았는데 23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27일부터 6월 4일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양구군이 14,717원에 거래됐고요. 네, 충남 논산시는 11,889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입니다. 14,914원에 거래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1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춘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15,07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시세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요즘 이 아스파라거스가 신소득 작물로 떠오르면서 이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여름 아스파라거스 다수학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신기로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신기술 소개에 앞서서 현재 전남 지역 아스파라거스 재배 상황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헥타르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판로 문제 등으로 재배 면적 증가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출 규격품 생산 기술이나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면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여름 아스파라거스 다수학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2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수확을 하다 보면 뿌리에 양분 수모가 많아져서 새순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순을 줄기로 키워서 광합성을 하게 한 후에 양분을 다시 뿌리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입경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경 방법이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제 봄철에 수확을 마치는 5월 한 상순경부터 아스파라거스 한 그루당 굵기가 1cm 정도 되는 어린 순을 일주일에 한 개씩 남기면서 수확하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한 5개까지 이렇게 키우는 순차적인 입경 방법하고요.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제히 어린 순을 줄기로 키우는 일제 입경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규명을 했는데요.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 경우는 좀 활용하기가 쉬운 일제 입경 방법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농가에서는 순차 입경 방법을 활용하시면 아스파라거스를 장기간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 개발한 이 농법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예, 농가에서도 이제 이런 줄기 입경 방법을 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너무 빨리 줄기 세우기를 하면 또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너무 늦게 하면 그 입경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개발한 내용은 이러한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농가의 좀 힘든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지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입경 시기나 방법을 놓치는 경우에 여름철 이후 수확량이 310알당 273kg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순차 입경이나 일제 입경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상품 수량이 57%에서 한 70%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혹은 까다롭진 않을까요? 네. 오히려 농가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줄기를 이렇게 키워야 할지 몰라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술을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줄기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로 보여지는데요.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스파라거스는 틈새 소득 작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주요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고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기술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스파라거스는 고소득 작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재배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스파라거스 재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고 계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농업기술원과 함께 재배 방법부터 수확까지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되는 시기입니다. 좀 정확하게 재배 기술을 알고 재배하면 더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처럼 신소득 작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경락과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품목인지는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은 바로 콜랍입니다. 7.5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9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1.5톤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네, 콜라비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000원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9,000원 형성했네요. 어제는 9,148원이었는데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148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5일 10,000원을 형성한 이후에는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6월 7일 9,000원을 기록했고요. 이 이후에 한번 어제 같은 경우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보시면 5월 23일 때에는 지난해가 소폭 좀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8,01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강원 하천군은 7,909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횡성군입니다. 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와 화천군이 9,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8,01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콜리플라워입니다. 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6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물량 차이 크게 나는 상황 아니네요. 0.032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콜리플라워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7,754원입니다.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18,000원대였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어제보다 1,017원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6월 6일 32,000원이었는데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 18,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올해는 21,000원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13일부터 18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17,754원의 평균가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은 낮습니다. 선지별로 보시죠. 충북 제천시가 15,535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12,336원에 거래됐고요. 네, 강원 횡성구는 16,629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8,500원이고요. 평균가는 횡성군이었네요. 16,6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는데요. 생각만 해도 좀 시원한 과일이죠. 수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42.1톤 반입됐고요. 어제 853.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9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3,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4,000원대, 오늘은 15,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죠. 어제보다 1,104원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6월 6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3,888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5,928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비교해 보겠는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5월 13일부터 23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부터는 올해와 지난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15,92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포도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126.6톤 반입됐고요. 어제 12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23,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1,500원대, 오늘 2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54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6월 5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5,151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1,000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거봉 같은 경우는 5월 13일 같은 경우 올해 가격이 더 높았는데요. 이후에 18일부터 23일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31일부터 6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2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매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0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3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2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매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9원에 형성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100원대, 오늘 1,700원대입니다. 소폭 올랐네요. 어제보다 606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자, 6월 6일 10,0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6월 8일 가격 12,023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0,000원대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는 계속해서 좀 10,000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최고가 13,000원 지나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월 31일 잠깐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다시 올해 가격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오늘 가격 1,719원으로 지난해보다 근소하게 높습니다. 자, 이번엔 자두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1.919톤 반입됐고요. 어제 3.45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5톤 정도 감소했네요. 자두 대석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85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8,000원대, 오늘은 30,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2,76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자, 6월 5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1,000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3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 13일 때 30,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그리고 올해 가격이 다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4일에 그 간격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시 올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오늘 가격 3851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27,679원에 거래됐고요. 자, 이어서 살구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9.69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톤, 12톤 정도 반입됐었는데요. 자, 어제보다 2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계량 살구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338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1,000원대, 오늘 33,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했죠. 1,36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6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33,0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가격 48,000원, 오늘은 47,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5월 말에는 지난해 가격이 잠깐 높았다가 이후에 올해 가격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33,33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동구가 24,386원에 형성돼 있고요. 경북 경산시 25,560원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시가 13,306원이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7,000원, 평균가 24,386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과일은요, 대추, 방울, 토마토인데요. 오늘 형성된 경락가 확인하기 전에 가격 전망 그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달이죠. 5월 가격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5월 대추형 방울토마토는요, 가락시장 기준으로 평균 도매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상품 3kg 상자에 9,500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합세가 될 수 있었던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실 지난달 대추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양호했고요. 또 소비 대체제죠. 원형 방울토마토의 출하 감소로 또 대추형 방울토마토 소비가 늘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출하량은 많았지만 또 소비가 받쳐주면서 가격 하락폭이 적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출하 전망도 좀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출하 면적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표를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대추형 방울토마토 6월 출하 면적은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출하 면적이 증가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뭐 대추형 방울토마토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세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했고요. 또 충청 호남 지역은 신규 시설 면적이 확대된 것도 또 출하 면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출하 면적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 부여에서는 출하 종료 시기를 앞당긴 농가가 늘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출하기 가격 약세가 계속되면서 오이 같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했다라고 분석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추형 방울토마토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었고 그리고 시설 면적이 확대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출하 종료를 앞당기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이런 점들 농가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하 면적 전망해 봤고요. 이제는 6월 단수도 확인해 볼까요? 자, 6월 단수는요. 일조 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상이 양호해서 작황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보시다시피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겨울이 좀 따뜻했습니다. 기상이 좋아서 병해충 부분은 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충청과 호남 지역이 주 출하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병해충 발생이 적어서 생육이 좀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달 출하 면적은 지난해보다 0.7% 정도 증가를 했고 단수는 또 날씨가 좋다 보니까 1.8% 증가 전망이 된다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뭐 출하량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된다 이렇게 전망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6월 출하량을 보시는 것처럼 출하 면적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단수까지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2.5%가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출하 면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충청과 호남 지역의 시설 면적 증가 그리고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3, 4월에 정식한 농가도 많아서 전체 출하 면적이 7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자, 이번 달 대추 방울토마토 가격은요. 출하량은 2.5% 증가한다라고 표해서 방금 보셨죠. 하지만 품질이 양호하고 또 소비 대체제인 원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이 이번 달도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200원 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3kg 상자에 6,000원에서 9,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좀 강보합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형성된 시세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확인해 주시죠. 네, 대추 방울토마토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36.6톤 반입됐고요. 어제 385.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9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308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9,390원대,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보다 89원 떨어졌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6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9,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어제 11,000원이 형성된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5월 13일부터 5월 한 27일 정도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올해 가격이 5월 18일 정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간격이 좀 벌어졌는데요. 오늘 가격도 보시면 9,30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부역은 8,77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 8,566원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7,995원이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4,000원이었고요. 진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9,445원이었습니다. 네, 산지별 가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대추형 방울토마토 오늘의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럴지 궁금한데 정식 의향 조사 자료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자, 6월 정식 면적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와 충남 지역에서 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또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장목을 전환하려는 의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5% 증가할 전망인데요. 특히 충남 부여에서는 여름 작기 재배를 위해서 5월 또 6월에 정식하려는 농가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자료가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7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와 좀 비슷할 전망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 시세 상승으로 대추형 재배 의향이 높은 반면에 충북과 경기 그리고 전북 지역 등에서는 오이와 호박 등으로 장목을 전환하거나 또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정식을 6월로 앞당기려는 농가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애호박입니다. 하지만 다른 호박 품종들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은 322.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55.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33.2톤 줄었습니다. 주끼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513원입니다.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5,5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6,513원, 어제는 5,8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690원 더 올랐습니다. 네, 늙은 호박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675원입니다. 최고가 35,500원, 최저가는 29,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 29,000원이었는데 오늘 675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평균가 29,675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둥근 애호박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475원입니다.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9,281원이었네요. 오늘은 9,475원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보다 194원 더 상승한 평균가 9,475원입니다. 네, 둥근 애호박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좀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5일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15,500원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가격이 빠지면서 6월 8일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다가 좀 비슷한 시세 이 이후부터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0일 10,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도 형성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1,500원으로 한 500원 정도 더 올랐네요. 네, 둥근 애호박 산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14,500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주 광역시가 가장 높았네요. 13,500원으로 두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천시를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광주 남구가 역시나 최고가에 이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4,203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주 광역시가 역시나 가장 높았네요. 12,6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호박 품종들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국 5대 지역 경락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6월 11일 오늘 14,700원 전국 평균 가격입니다. 평년은 12,610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은 13,000원, 부산은 14,000원, 대구는 15,500원이고요. 광주는 15,000원, 대전은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평년과 비교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오늘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대 도시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에 펼쳐지는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짚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유난히 눈에 띄게 좀 반명이 늘어난 채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요, 와, 산처럼 쌓여있는 오이들이요, 지금 뭐 가락동을 좀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꽤 많은 양이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요. 또 제 옆에 보시면요, 가지가 좀 유난히 좀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이와 가지처럼요, 생김새도 길쭉길쭉 비슷하면서요, 이 시기에 또 반명이 늘어나는 채소 중에 하나죠.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돌아서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요, 거의 뭐 우리가 오이밭에 있을 정도로 정말 오이 양이 꽤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여름인데 네. 뭐 오이, 호박, 가지 다 제철입니다. 네, 오이, 호박, 가지 특징도 길쭉길쭉하고요. 색은 다르지만 이 시기에 좀 양이 늘어나는 시기고, 또 우리 경매사님이 다 경매하시는 작물들이죠? 그렇죠. 호박하고 가지 쪽은 제가 경매하고 있습니다. 네, 호박, 가지. 그중에 경매사님에 있어서 지금 요즘 가장 속을 안 썩이는 작물은 어떤 거예요? 글쎄 뭐 전반적으로 다 시세들이 이게 좋지 않으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속을 썩여요? 아, 속 썩이는 정도는 아니고 좀 싼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5월 이후 이제 6월 접어들면서요, 경매사님, 이 애호박에 대한 경매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나요? 좀 어때요? 그게 크게 바뀌진 않고 뭐 이렇게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유지. 이 정도면은 어떻게 좀 경매사님은 그냥 유지라고 하는데, 산지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가격대일까요? 글쎄요, 뭐 네. 작년하고 이제 호박값이 비슷하니까요.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죠, 뭐. 농사해 오신 대로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작물 애호박입니다. 오늘 반영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반입량은 지난주 초에 좀부터 해갖고 이제 말까지 늘었다가 이번 주는 똑같은 지난주 동요일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한 뭐 5에서 한 8% 정도? 그 정도 감소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좀 감소한 모습이고, 서두에 지금 뭐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좀 양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좀 이렇게 줄어든 이유면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주 말부터 밤기온이 쌀랑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비가 온 게 결정적이죠. 네, 비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금 소폭 감소한 모습인데, 작년하고는 좀 큰 차이 없는 거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호박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좀 적었고. 네, 양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네, 자, 이 시기에 좀 지난주하고 좀 대비를 해서요,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는지 꼼꼼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애호박 20개들이 한 박스에는 한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를 형성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한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약간 좀 떨어져서 약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예, 근데 변호사님 좀 비로 인해서 아무리 양이 좀 소폭 좀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좀 오를 법도 한데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단 말이죠. 양도 줄겠지만 이 소비자들도 비가 오면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매기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아무래도 좀 비에 대한 영향을 좀 고스란히 지금 애호박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비 내릴 때 외출 좀 좋아하세요? 잘 안 나가죠, 저도. 근데 남자들이 또 비 내리는 날 또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잔 하시러. 술 한 잔 뭐 예. 가시긴 합니다. 예. 거기에 술안주로 애호박전. 그렇습니다. 자, 좀 시세를 뭐 살짝 짚어주셨는데 좀 떨어졌는데, 이 정도 시세라면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애호박 시세는 전년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주보다는 좀 약간 매기는 좀 떨어졌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산지에서 좀 막 우려할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대는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예. 아닙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애호박 가격들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 많이 좀 태우셨는데, 또 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소비 부진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좀 양이 늘어난 만큼 품질은 한 어느 정도 가락동에 좀 반입되어 있는지 상태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세요. 현재 그 애호박의 주출하처는 이제 충청도 지역의 청원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반입되는 게 이제 양주 쪽에서 애호박들이 이제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전반적으로 다 우수하고, 그런데 다만 요 시기에 기온이 막 뜨겁고 하다 보니까 그 부패가 좀 많이 발생돼서 그게 문제입니다. 부패가요? 사실 산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양호한 상태로 지금 반입이 돼서 이제 출하돼서 물론이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동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애호박이 다 좋은 것만 담으세요. 출하주분들은. 근데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올라오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뭐 전화 통화들 좀 하시면서 제가 만날 때는 좀 많이들 좀 실망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아, 내가 잘 키워서 올려 보냈는데 내가 이해를 키워서 못하시죠. 내가 키워서 올려 보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부패가 됐냐 뭐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솔직히. 그렇죠. 예. 뭐 어차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다 인정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담으실 때는 다 진짜 멀쩡한 걸 담으세요. 근데 여기 와서 경매할 때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좀 꼼꼼한 또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좋은 가격 받는 또 지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들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어박의 문제는 그 부패예요. 그래갖고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새로 출하되는 양주 쪽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호박 세력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해서 비교적 양주 쪽의 호박이 높은 가격이 나오는 편이죠. 양주 쪽이 지금 가장 좀 좋은 시세를 받는 거예요? 예. 예, 최고가 한 어디까지 나왔어요? 13,500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쪽에는 어떻게 좀 애호박 관리하는 좀 이렇게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에는 이제 예행을 잘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호박을 하루 두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낮은 이제 가격 받는 애호박들이 있단 말이죠. 예, 좀 어떤 특징들 때문에 유난히 같이 키워도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호박이 잘 다거나 곤봉과 아니면 뭐 색깔이 허옇다던가 네네. 그다음에 잘록하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입니다. 부패가 안 나는 것이 좋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부패 발생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뜨겁고 습하고 여름 장마철 같은 때 많이 발생하죠. 장마철에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요 사실 한눈에 봐도 지금 뭐 들어오는 품질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예, 좀 부패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애호박의 구매력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중도민들의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좀 괜찮았다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겁니다. 네. 괜찮을 거라고 하시는데 산지에서는 경매사님들이 껄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산지에서는 지금 구매력 좀 안 좋고 매기 떨어지면은 가장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일시적인 좀 구매력은 떨어지지만은 뭐 언제 정도 좀 좋은 느낌으로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로? 뭐 요 정도 가격은 뭐 계속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항상 지난주 전년도 요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요맘때는 요 정도 가격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상심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래요? 전화 와도 크게 상심들 안 하시던가요? 네, 뭐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죠.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중도매들 좀 구매 시에 뭐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좀 한번 짚어주세요. 그 부분을 알아야지 또 산지에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또 관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려도 네. 딴 것보다도 네. 부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부패요.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네.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날 뜨거서 부패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요즘 부패 비중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농가에게 좀 도움되는 정보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부패 발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박을 따서 이걸 바로 포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럼 신선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박스 안에서 열기가 빠지질 못해갖고 그래서 부패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따셔갖고 가고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서늘한 곳에 하루 정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작업을 하시면 그런 문제되는 호박들은 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 안 하죠. 그러면은 이런 좀 부패 이제 요박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 바로 이제 포장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이제 네. 생산자분들은 그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안 좋습니다. 이쪽에서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수확해서 바로 포장하는 게 가장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이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좀 열을 빼는 작업, 열을 식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선풍기를 돌려놓으면 좀 나을까요? 그것도 낫고 하여튼 하루 정도를 두셔야 돼요.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구 같은 데 서늘한 데 두셔서 하루 정도 묵히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 그 다음날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다 나와요. 그게 여기 와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습기 같은 게 나오나요? 여기 썩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아무쪼록 좀 지금 이 시기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좀 열 식히는 작업 충분히 하셔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좀 경매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애호박은 일기가 좋은 관계로 양들은 뭐 반입량은 많이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좀 시세는 조금 떨어져서 약보합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반입량이 그만큼 늘어남에 따른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 시기에 사실 좀 저렴할 때 우리 소비자분들은 애호박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서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인가요? 글쎄요, 인큐 애호박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굉장히 길어서 어느 정도 가요, 이게? 글쎄요, 뭐 사람마다 틀린데 열흘 정도도 간다고 하거든요. 냉장실에 넣어놓으면은. 네네. 뭐 드시면 약간 마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요 이제 애호박 딱 구매했을 때 그냥 껍질을 다 홀딱 다 벗겼거든요. 아,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많이 드시죠. 네, 채 썰어서 냉동에 보관을 했는데 요 상태로 껍질 벗기지 않고 드실 만큼만 잘라서 먹으면은 열흘 이상까지 두고두고 애호박을 좀 맛있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식사 전이시라면요 맛있는 애호박찌개 어떠세요? 자, 뭐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뭐 또 좋은 정보 주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 이거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보관하시고 포장하실 때 네. 주의하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부패 방지.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됩니다. 열시키는 작업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펌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저는 엄준석 과장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엄준섭 경매사님 가락동에서 가장 단호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 애호박은요 연중 출하되지만 5월과 6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제철 음식이 가장 영양 성분이 좀 많다라는 거 아마 많이들 네. 알고 계실 텐데요. 혜연 씨, 애호박은 건강에 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채소인가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애호박은 먼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당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이나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타민 A 함량도 높으니까요. 비만이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애호박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리 좋아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좀 드리는데요. 애호박이 요리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채소거든요. 네. 애호박을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까 경매사분께서 일단은 먹을 만큼만 잘라서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면 쉽게 무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표면에 있는 물기를 다 제거한 후에요. 좀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흡수력이 좋은 종이나 신문지를 줄줄 싸서 보관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꿀팁 좀 기억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제철 맞은 애호박입니다. 좀 자주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키니 호박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081원입니다.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78원에 판매됐고요. 방울토마토도 보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657원에 판매됐습니다. 깻잎은 100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 1,531원에 판매됐고요.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690원에 판매됐네요. 참외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903원에 판매됐고요.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9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72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수박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죠. 평균가 17,318원에 판매됐네요.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당 8,039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4,286원이었고요. 돼지 삼겹살은 1,896원.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83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올해 2019년산 제주 하우스 감귤이요 수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우스 감귤이 올해 첫 수출길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2일이죠. 제주 감귤 농협이 200상자 분량 한 600kg을 괌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 수출이요 지난해보다 한 열흘 정도 앞당겨서 진행된 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농가 수치값은 킬로그램당 6,500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고요. 올해 산 하우스 감귤은 앞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요. 괌 외에도 홍콩 또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도 하우스 감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뭐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아지는 한류 열풍만큼 감귤도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락동 365도 늘 응원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집 TV가 KT 올레 TV를 시청하고 있다라는 분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도요? 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저희가 채널 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아마 네. 현재 지금 틀고 계신 번호는 166번일 텐데요. 내일부터 100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박현 네. 아나운서 몇 번이라고요? 100번이요. 어떻게 네. 공 하나만 더 붙여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100번으로 네, 변경이 100번으로 된다고 합니다. 변경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한국농업방송 MBS 이제 KT는 100번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락동 365 내일 방송에서 살펴볼 품목 소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와 포도 그리고 배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